안녕하세요. 지게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농나무의 파수꾼입니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은 영화가 된 소설이 많아요. 용의자 X의 헌신, 백야행, 방황하는 칼날이 한국 버전으로 개봉되었고요. 일본에서는 더 많은 작품들이 영화로 개봉했습니다. 국내에 출간된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검색하면 80여 권이 넘습니다. 엄청나죠? 그것도 단편이 아닌 장편 소설들입니다. 1985년에 등단했고 호불호가 없는 작가가 되어 있는데요. 단기간에 많은 책을 내서 신기하게 생각했는데 이 작가는 10년간의 무명 생활을 거쳤고 현재까지 35년간 꾸준히 집필을 해왔기 때문에 차례차례 발굴되는 작품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1년에 두세 편씩 꾸준한 작품 활동을 했고요. 기막힌 반전이 있는 미스터리 추리물이 주가 되는데 감동적인 휴먼 드라마 장르에서도 사랑을 받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죠. 저는 히가시노의 책들 중 약 20여 권을 읽었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반은커녕 4분의 1 정도 읽었네요. 계속 소설이 나오는데 다른 책들도 읽을 것이 많다 보니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다 읽고는 싶지만 아직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읽은 게 이 농나무의 파수꾼이에요. 네, 이제 소설의 줄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도 미래도 없던 청년 나오미 레이토는 일하던 곳에서 문제가 생겨 기물을 파손하고 절도 미수죄로 유치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갈 날만 기다리던 레이토의 앞에 갑자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한 여인 야나기사와 치우네가 찾아와 유치장에서 빼줍니다. 치우네는 자신이 레이토의 이모라고 말하는데요. 레이토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고 엄마 미치에와 살았습니다. 엄마는 얼마 전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모의 존재도 모르고 살았어요. 레이토의 할아버지 나오이 소이치는 아내와 사별한 뒤 자신보다 22살이 어린 후미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미치에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본처의 딸이 치우네인 거죠. 레이토의 엄마 미치에는 치우네에게 배다른 동생입니다. 자매 사이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갑자기 생긴 부자 이모는 레이토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신비한 농나무를 지키는 일을 시킵니다. 그렇게 농나무가 있는 월양신사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소원을 빌며 염원을 하러 오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과 신사를 뒷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는데 치우네는 염원이라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고 차차 알아가게 될 것이라고만 말해줍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농나무의 파수꾼 일을 시작하는 레이토. 시간이 지나면서 염원이라는 것이 금음날과 보름날 집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약자는 예약한 시간에 나타나 특유의 향이 나는 밀초를 들고 혼자 농나무 안쪽으로 들어가 대략 1시간 정도 후에 나오는데 그 염원이 무엇인지 레이토는 점점 궁금해집니다. 그때 염원을 하러 오던 남자 사지 도시아키의 딸 사지 유미가 아빠를 미행해서 몰래 신사에 찾아옵니다. 레이토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지 유미. 아빠가 얼마 전부터 이상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서 호텔에도 자주 가고 이 신사에도 주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알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지 유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레이토는 예약자가 염원을 할 때 농나무 근처에 가면 안 되는 규칙이 있었지만 사지 유미의 부탁으로 녹음기와 도청 장치를 이용해 사지 도시아키가 염원하고 있을 때 농나무의 근처로 갑니다. 그러다 사지 도시아키에게 실수로 들키고 마는데요. 유미는 아빠가 의심되어 따라오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그에 대해 도시아키는 딸에게 오해를 풀기 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이 농나무에 하는 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신비한 농나무는 신념, 이념, 사념, 잡념들을 모두 맡아두었다가 전해주는 특별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 금음날에는 예념이라는 것을 하고 보름날에는 수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금음에 예념을 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나 전하고 싶은 생각 등을 농나무 안에서 염원하고 나면 보름에 그 생각들을 수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혈연 관계일수록 더 또렷하게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도시아키에게는 딸이 모르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도시아키의 형은 어린 시절부터 피아노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는데
대학에 가고 난 뒤 어느 순간 삐뚤어져서 집을 나갔고 연극 무대를 전전하거나 거리에서 행위예술을 하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형을 걱정하다가 현재는 인지증을 앓고 있는데 어머니의 소지품에서 형의 편지를 발견한 뒤 형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다가 형이 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형은 어린 시절 자신이 만들었던 자작곡을 농나무를 통해 예념을 해두었고요. 도시야키는 그 메시지를 수념하기 위해 농나무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 농나무는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까지 전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농나무를 통해 머릿속으로 형이 만든 자작곡을 듣게 되는데 그걸 실제 연주를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수념을 한 뒤 음악을 하는 지인과 작업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나무가 있는 월양신사와 호텔을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렇게 농나무의 신비함에 대해서 차차 알아가게 되고 자신이 맡은 파수꾼의 일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농나무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어요. 한국의 제주, 일본, 중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등에 서식하는 상록 화렵수이고요. 수천 년이 된 나무는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운데가 비어서 공간이 생기기도 해서 일본에서는 그 안쪽에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관광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나무가 몇천 년, 몇백 년을 산다면 정말 많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물론 식물입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말을 한다거나 스스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판타지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소설을 읽고 나니 나무의 신비함이 저도 뭔가 궁금해졌습니다. 저도 큰 나무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저도 소원을 빌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읽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